그러면은 지지선 찍고 반등할 때 보유 비중을 좀 줄이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잠깐 눈속임 반등이 있고 난 다음에 조정이 또 한 번 더 세게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오늘보다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투자공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스산합니다.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딥시크 쇼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월가를 뒤 흔들어 놨죠. 트럼프 대통령까지 빅테크에 대해서 이번 일은 일종의 경종의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빅테크들 너네들 그렇게 막대한 투자금 들여서 AI 개발하는데 이건 뭐야? 너네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싼 비용으로 한 중국 조그만 스타트업이 너네들이 만든 AI 모델과 비슷하다며 너네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들 잘해라 라고 이렇게 사실상 좀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뭔가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 중국과의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미국과 이 중국 간의 이 최첨단 기술,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갈 이 최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더 확산이 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경쟁이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차원 여기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모든 분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시그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당연히 이렇게 좀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요.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있죠. 당장 이제 연휴 끝나고 첫 장인 때 1월 31일 아마 저희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2월 초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장도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특별 시장 점검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주요 지수들, 예를 들어 나스닥 S&P 500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또 코스피 200 같은 주요 지수들을 일단 전망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M7 종목들 저희가 한번 처음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M7 종목들 지금 현재 지지선이 어느쯤인지, 지금 현재 M7 종목들을 조금 더 저가매수 하고 싶은 분들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만약에 기다린다면 어느 가격대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딥시크 쇼크가 31일 장에서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 아주 큰 충격을 줬죠.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역시 적당한 매수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지 또는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역시 이 매수 타이밍 또 찾아보는 시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이 매수점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 가격이 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총 3부에 걸쳐서 우리 오늘 내용을 좀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먼저 1부는 국내외 증시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나스닥이나 S&P 500,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우리 지수 이렇게 좀 네네네.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하나하나 좀 먼저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투자의 공식에서 미국 시장의 지수를나 종목을 다루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네네. 앞으로 좀 주전문가님과 좀 자세히 좀 자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나스닥 상황을 좀 보죠. 엄청나게 네. 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나스닥이 개파락으로 내려와서 그 라인들을 지금 갭을 메꾸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좋지는 않아요. 자, 어느 라인에서 지지선에서 또 반등이 나왔는지도 우리는 또 확인을 하면서 네. 대응을 해야 되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파란색 추세선을 보시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그 추세 지지선이 있습니다. 네. 그 라인들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딥시크 영향으로 개파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추세 지지선을 올라탄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십자 도주로 마감한 그런 하루인데요. 위에 있는 저항선, 추세 저항선 단기로 한번 그어보게 되면 그 라인을 어제 또 한번 또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라인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경우에는 위에 있는 2만 포인트의 저항선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2만 포인트 저항선을 다시 찍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M자형 차트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밴드 공방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M자형 패턴 밑에 있는 지선 찍고 다시 올라온 상황에서 한 번 더 빠질 경우에 M자형 패턴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딜 봐야 되냐면 이 19,000포인트를 봐야 돼요. 나스닥. 이 19,00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깨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17,500포인트 있는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19,000포인트를 지지를 못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끼칠 것이다 라는 거 제 관점이고요. 현재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은 시점인데 그건 제가 토요일날 주식사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파락으로 다시 내려온 시점이라서 다시 21만 1,000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19,000포인트가 가장 핵심이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 19,000선을 지지를 한다면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마련을 하겠지만 그거를 하향 돌파한다 그러면 그 밑에 지지선은 되게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요? 네, 그러면 머리가 진짜 아파지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지지했던 이 파란색 추세선은 더 이상 지지선 역할을 못하고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게 돼요. 깨고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밑에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 17,600포인트까지 열리게 됨으로써 이게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장에도 좀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 자, 나스닥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19,000포인트를 지지할 것이냐 여부 네네. 이게 중요하고요. 아마 저희 방송 이후에 이제 내일 이제 새벽이죠. 2월 2일 날 이제 미국 시간 현지 시간으로는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만 토요일 날 뉴욕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이제 마감이 되는 뉴욕 증시의 나스닥이 이제 어떻게 마감을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어쨌든 좀 변동성이 좀 커질 테니까 19,000포인트를 잘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이 지수가 S&P 네. 500이잖아요. 네네. S&P 500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미국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본다면요. 저희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추세 지지선들을 계속 지지를 했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찍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크게 영향은 받지 않았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 딥시크 쇼크가 좀 크지 않았다 이거죠. 네네. 자, 밑에 지지선 라인인데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이 지금 현재 S&P 500의 생명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요 라인들하고 계속 겹쳐지는 게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선 지지선 삼던 그 라인들이 연결되는 그 추세선 두 개가 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찍고 나서 조정해 놨던 이 파란색 저항선이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마찬가지 그 나스닥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단기 M자를 그리고요. 그리고 올라온 상황에서 위에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오게 되면 M자형 차트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밑에 있는 지선, 이 추세선이 두 개가 있어요. 요 라인들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지지선이 좀 얼마로 봅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지지선만 알려드리면 5,800입니다. 5,800 지지선 라인을 무조건 지지를 해야 돼요. 자, 요거를 살짝 깨도 밑에 있는 지선이 있긴 하지만 이 라인들을 깬다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조정이 한 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지금 하나를 더 긋는데 최소 여기 밑에 5,6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들을 유념을 하셔서 보시면서 혹시나 그 미국 주식 같은 거 사학개미 분들은 좀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주로 이제 국내 시장 종목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당분간은 미국 시장이 이제 지금 조정을 한번 받을 거라는 거를 참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번에 올 건지 아니면 또 언제 올 건지 좀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중요한 어떤 시장 흐름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미국 지수를 좀 보면서 결국 미국 지수가 오르내리고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미치니까요. 네네네. 주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께 미리
좀 사전에 조금 더 일찍 뭐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네. 어쨌든 우리나라 소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엔비디아 뭐 관련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로 뭐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 네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찍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한번 찍고 지금 조정이 크게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과거에 이 저항선 라인들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 추세선 아래에서는 저항선을 삼았어요. 일봉상. 뚫고 올라가서는 지선을 삼고 올라간 그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던 예. 그 그림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과거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 연결된 추세선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었고, 한 번 더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합리적으로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500여 개 회사가 좀 작당을 하고 그렇게 그런 악의적인 또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나 싶은 게, 이 저항선을 찍고 3거래일 후에 뉴스를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항선을 보시고 이제 대응하셨던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저항선을 한번 찍었으니까 관련주들이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누구나 하시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예, 대응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서 갭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갭으로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밑에 계속 유지하던 이 빨간색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거예요. 이걸 깨고 내려가서 다시 지금 반등해서 올라타는 그림이 마련이 되지만, 물론 이제 한번 갭은 메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갭을 안 메우고도 밑에 있는 지선까지 한 번 더 찍을 가능성이 커요. 이 연두색 추세 지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인데 아직 그 라인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뭐 S&P 500 마찬가지 지선 라인들 한번 조정이 나올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밑에 있는 지선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네, 아직은 지지선을 예, 찍지 않았어요. 찍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지선이 좀 얼마입니까 그러면? 오늘자에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 4,734포인트가 되는데, 이 라인은 그 일봉이 생길수록 조금씩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네, 4,740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찍고 반등이 나와야 이제 엔비디아나 뭐 이런 같이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엔비디아를 또 그 풋옵션으로 지금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또 수익이 또 많이 났을 거예요. 한 번에 17%까지 내려갈 만한 딱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 질문을 던지면 그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오답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딥시크 그 중국의 이 AI 생성형 모델 하나만 놓고 이제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의 이 AI 기술 개발의 이 어떤 속도라든가 이들의 어떤 개발 능력이 미국이 그렇게 지난 최근 뭐 길게는 한 7, 8년, 짧게는 4, 5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4년 동안 계속해서 뭐 장비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반도체 칩도 좀 좋은 거는 엔비디아 이런 좋은 최첨단 칩 같은 경우는 수출도 못하게 하고 등등등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뭐 정보를 빼돌렸든 뭐였든 간에 이렇게 따라왔다라는 거, 일단 저거는 실체니까요. 그런 점들이 이제 무섭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이 소위 말하는 딥시크 쇼크의 이제 핵심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미국의 AI 개발 하는 데 있어서 미칠 긍정적인 영향,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이제 앞으로 고려가 돼야 될 거다. 아직은 근데 뭐가 긍정적이고 뭐가 부정적일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조정, 그러니까 31일 날의 국내 시장의 조정은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강했다. 이를테면 미국이 지난 27일 장의 모습과 좀 유사했다. 낙폭은 훨씬 적었지만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이제 우리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코스피 차트가 저는 이 차트를 또 그 생방송에 또 이데일리 생방송에 나와서 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저항선이 죄송한데 얼마로 가야 돼요? 아, 네, 잠시만요.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 2542포인트입니다. 네. 오늘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전에 금요일도 찍었었고요. 그리고 또 1월 21일 화요일도 찍었었던 그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 차트를 가지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밑에서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단기 M자형 하락이 한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지선을 아직 찍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코스피 지선 같은 경우에도 밑에 만약에 내일자에 찍게 된다면 2465포인트입니다. 2465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과거에 이 지선들을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지선이 밑에 있는 지선이 2463포인트입니다. 2464, 2463포인트 요 정도 돼요. 요 라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네. 과거에는 이 추세선을 올라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이고요. 밑에선 물론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 라인을 갭으로 올라타고 나서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들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깨고 내려와서는 이렇게 저항을 삼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한번 찍고 나서야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코스피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게 2463인 거고 네네. 오늘 2500선 좀 턱걸이 했거든요. 그럼 네네. 대략 한 40에서 한 50포인트 정도 차이니까 한 2% 정도의 하락 네. 여지가 있다라는 거네요. 사실 그 정도면 큰 조정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온 것도 코스피 200 선물 지선을 찍어서 반등이 나온 거지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안 찍었어요, 지선을. 이게 선물 지선을 찍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렇죠. 일단은 지수가 내리꽂을 때 풋옵션 따라온 개인 투자자들 털어버리려고 좀 다시 올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예 코스피 200 선물 볼까요? 그러면? 코스피 200을 볼까요? 네, 코스피 200 지수를 볼까요? 예, 지수를. 예. 자,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우리가 좀 더 확연하게 더 잘 보이는데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수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327.95 정도 됩니다. 327.95 정도가 되는데 요 라인들을 찍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지금 올린 이유는 풋옵션 따라온 그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다시 말아 올린 거라고 생각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요 라인들 보면 과거에도 찍고 나서 저항을 삼았고요. 갭으로 뚫고 올라가서 상승이 나왔던 그 라인들인데 마찬가지 그 추세선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던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뚫고 갭으로 올라가서 지지선 삼아서 다시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이고요. 이 라인들, 이 저항 삼았던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그 추세에서 지지선이 있는데 아직 찍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밑에 있는 네. 코스피 200 지수로 327.9095 라인인데 요 라인들을 찍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선물 지수를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코스피 200 선물 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있는 지선, 단기 지선을 찍고 나서 말아 올린 그런 그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선물 지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의미가 개인 투자자들 선물 매도 포지션이 있고 풋옵션 그 매수 포지션이 있는데 그 하방으로 쏠려 있는 개인 투자자 물량들 그거를 자기 밥그릇에 같이 꽂아놓지는 않죠. 제가 오늘 풋옵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밴드 공부방에 또 말씀을 드려서 오늘 398.84%의 또 수익을 또 올려드린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밑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풋옵션 같은 경우에 밑에 지지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거길 찍었을 때 전량 그 청산하는 그런 또 시점이 다가오니까 그런 거를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한번 풋옵션 같은 경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월물 옵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하다 보니 이제 선물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선물이랑 옵션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올해 그 대형주들에 대한 개별 이 옵션 상품이 또 출시가 이제 될 것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 선물 옵션 관련돼서 이 투자를 할 상품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상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하면 또 이제 이 선물 옵션, 지금은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주로 선물 옵션 하는 건데,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제 이 옵션 투자도 가능한 세상이 이제 곧 타이밍 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이런 관련된 저희가 콘텐츠를 또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물론 대다수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투자하실 때, 개별 종목도 옵션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별도로 그때 가서 다시 제작을 해서 올려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코스피 200 이렇게 5개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장을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주 전문가서 보시기에는 향후 네. 시장 상황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한번 종합을 해보죠. 자,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서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327.9095 라인, 요 라인들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 나시는 종목이 있다면, 특히나 지수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찍을 때는 일단은 좀 수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상방 차트가 아니라 단기 좀 하방 차트를 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 10% 빠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되게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 거는 제가 또 3부에 이따 또 그 SK하이닉스 그걸 또 네.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대응 전술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지선 찍고 반등할 때 보유 비중을 좀 줄이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잠깐 눈속임 반등이 있고 난 다음에 조정이 또 한 번 더 세게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오늘보다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조는 미국 시장에서 먼저 올 거고, 네, 맞습니다. 또 저희가 그때쯤 되면 또 별도로 이렇게 증시 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적절한 또 투자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이제 일부 국내 증시, 국내외 주식시장 점검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